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슬입니다. 봄을 제쳐가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남쪽으로부터 들려오는 봄꽃 소식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분재 작업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봄철 분갈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재 용토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흙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분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상태와 흡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산과 들에 있는 나무를 혹시 캐본 적이 있습니까? 산이나 들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캐보면 흙의 상태가 촉촉하게 젖어 있고 습기가 있습니다만, 물이 고여 있거나 푸석푸석 말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이 나무가 잘 자라기에 적절한 환경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이나 들에 있는 흙을 그대로 화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분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무가 자라는 환경적 제약 때문입니다. 즉,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무한대로 물과 양분을 찾아서 다닐 수 있지만, 분재는 화분에서만 자라야 하기 때문에 산이나 들에 있는 흙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무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재에서 사용하는 흙에 대하여 연구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분재의 용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그 특성,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우선 그 배수가 잘 되는 그 건조한 토양에서는 주로 직근이 발달이 되는데, 그다음 반면에 습기가 많거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는 직근 대신 측근이 발달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습기가 좀 많이 있거나 이런 땅에서는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퍼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분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약간 부족한 때보다도 뿌리 발달이 더 왕성해진다. 즉, 수분이 많을 때보다는 부족할 때 이럴 때 오히려 뿌리의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적송 같은 경우는 이건 심근성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가 옆으로 뿌리가 퍼지는 것보다는 깊숙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낙엽송은 중간형, 밤나무는 그런 반면에 천근성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즉, 뿌리의 그 수직적 분포는 토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나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일수록 이 상대적으로 SI율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근개가 발달된다.
발달된다. 그래서 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 오히려 더 뿌리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약간 건조한 듯 하면은 그 물을 찾아서 뿌리들이 자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만큼 뿌리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수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모래 토양에서는 수간폭이 한 3배까지 넓게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넓게 퍼지고 양토는 2배, 그 다음에 점토의 경우는 1.5배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모래 토양에서는 수분이 좀 부족하겠죠. 반면에 점토질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이 좀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데에서는 멀리까지 이렇게 뿌리가 퍼지고, 반면에 점토의 경우는 수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분과 양분은 주로 흡수하는 세근, 요 세근이 이제 주로 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것인데, 표토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즉 땅 표면에 거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숙이 있는 게 아니고 표면에 많이 있다. 표토의 특징은 통기성이 좋고, 공기의 흐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 호흡이 유리하고, 또 무기 양분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적은 강수량에서 수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주로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운 지표면에 가까운 그런 곳에 주로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참나무하고 소나무의 경우 표토 12cm 이내에 90% 정도가 존재한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cm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내에 한 90% 정도의 뿌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표면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캔다든가 할 때는 너무 깊게까지 땅을 팔 필요는 없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재 용토는, 즉 흙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통기성, 즉 공기가 잘 통하는 것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겠죠. 진흙 같은 거 안 되겠죠. 또 산이나 밭에 있는 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미진, 아주 가느다란 것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화분에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수력, 즉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갱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알갱이가 있어야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거기 이제 통기성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배수입니다.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산흙이나 밭의 흙을 화분에다가 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배수입니다. 배수가 가느다란 미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보비력, 즉 보비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거름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쓰는 흙에서는 거름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균이 없어야 돼. 균이 없어야만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용토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첫 번째 통기성인데, 이 통기성이라는 공기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밭이나 이게 산 같은 데서는 공기가 소통이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 여러분이 우리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렁이도 있고 두더지도 있고 여러 가지 동식물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땅 속으로 다니고 그래서 구멍이 뻥뻥 다 뚫려 있어요, 땅 속에.
그래서 공기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그 아주 가느다란 그 미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기 중에는 그 이산화탄소가 하고 있고 토양에도 있는데, 공기 중보다는 토양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 그래요. 토양이 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하게 토양이나 대기 중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 그래요. 근데 화분은 일반 토양보다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통기성인데, 그것이 안 되면은 뿌리 썩음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든가 이런 데서 분재하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통기성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 거름이라든가 이런 그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흡수를 하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가스가 발생이 돼요.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배출이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이 그냥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그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데, 화분에서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주기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물주기를 통해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독가스도 막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토양의 이 통기성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물주기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는 거, 아마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분이 다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화분이 뭐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이쁘니, 가격이 어떠니, 색깔이 어떠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난 뭐 일단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화분 다리가 작으면은 바닥하고 들러붙어요. 들러붙으면 표면 장력이 생겨서 거기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기성도 나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화분의 다리도 특히 소품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대작은 그래도 화분 이 다리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소품은 특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취약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장 키우기 어려운 취약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통기성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기 소통이 잘 안 되면은 뭐 각종 여러 가지 질병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보수력이죠. 보수력.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수목의 나무의 체내에는 한 7~8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수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만 잘 줘도, 물만 있어도 한 80% 정도의 생육이 가능하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물만 있고 거름기가 없어도 80% 정도는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며칠씩 굶어도 물만 먹으면은 오랫동안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분 안에 물이 40%, 공기가 30%, 흙이 30% 용적 비율로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수력이 또 지나치면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지나칠 때가 이게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뿌리에 냉해, 열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화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 화분을 구입을 하실 때는 물이 잘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구입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화분 구입하실 때는
물이 얼마 그냥 바로 쭉쭉쭉쭉 빠져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고여 있느냐? 고여 있는 화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때알인데 이 알갱이로 다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기 소통이라든가 또 이 배수 이런 걸 위해서 입자의 크기가 좀 적절한 크기가 되어 있어야 돼. 가루라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대립자 입자가 큰 것은 물이라든가 공기 소통은 좋지만은 또 반면에 물을 못 끌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또 반면에 이 작은 솔입자, 작은 입자가 작은 것들은 보수력은 굉장히 있지만은 통기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갱이가 큰 거와 작은 거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맨 바닥에는 굵은 이렇게 굵은 입자가 되어 있는 것을 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굵은 것보다는 중간 또 맨 위에는 이제 가는 흙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거는 나무에 따라서 뭐 20%지 뭐 50%, 60% 이런 거는 좀 나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거의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분갈이 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는데, 뭐 나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여기가 밑을 2, 중간을 4, 그 다음에 뭐 위에를 뭐 4, 아니 이렇게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2, 5, 3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배수력입니다. 배수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재에서는 배수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배수력이 좋지 않으면은 물이 고이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되겠죠. 그러면 나무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오랫동안 지속 주다 보면은 물이 압력, 토양이 이렇게 부서지고 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흙의 구조가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서 가루처럼 생기게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배수력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뿌리가 자꾸 커지는데 뿌리 위에 부분이 10cm 컸다. 그럼 뿌리도 그 연결되어 있는 뿌리도 10cm 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많이 왕성하게 1m 컸다 그러면 뿌리도 1m 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뻗어나갈 데가 없잖아요. 화분이 가해 있으니까. 그래서 화분이 오래 성장이 되다 보면은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를 하는 것이죠. 분갈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언급했지만, 그래서 분갈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수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또 이게 표면 장력에 따른 배수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밑에 바닥과 이 화분의 바닥이 아주 근접해서 있을 경우에는 그 표면 장력이 생기는데, 그거에 따라서 물이 그대로 화분하고 밑에 바닥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밑에 뜨거워지면은, 바닥이 뜨거워지면은 화분하고 물 연결되어 있는 물이 뜨거워지고, 그거에서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또 뜨거워지니까 뿌리가 상할 위험한 것이죠. 화분 선택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분 다리와 구멍,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화분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어떤 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특히 소품의 경우, 작은 나무의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표면 장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신선한 공기가 차단이 되거나 나쁜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가 썩는다든가 용토가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얘기는 다져진다는 얘기죠.
다져지면 다져지는 만큼 뿌리가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등산로 같은 데가 예를 들어 보면은 등산로 같은 데는 계속 흙이 다져지고 다져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야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 분갈이도 배양목이라든가 또 완성되어 있는 나무, 배양목과 완성목의 차이라는 거는 배양목은 가지 숫자가 많지 않고 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무라고 봐야 되겠고요. 완성목은 줄기도 다 되어 있고 가지도 다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어서 감상이 가능한 나무, 이게 이제 완성목이에요. 배양목 줄기만 떨렁 있는 것 같다 감상 안 하잖아요. 가지도 있고 다, 그래서 잔가지까지 쫙 돼서 있는 경우를 완성목이라고 하는데, 배양목이나 완성목에 따라서 분갈이하는 주기가 달라져요. 어떤 거는 완성목은 좀 느리게 해도 돼요. 그러나 배양목은 심한 경우 1년에 한 번씩 해줘도 돼요. 많이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이 배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고비력이에요. 고비력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비료를 머금고 있는 능력이죠. 비료는 물에 녹아서 수목 체제로 다 흡수가 되는데 땅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수력이 물이 많으면은 고비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 물이 고수력 머금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은 고비력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 거름기를 좋아하는 나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마사토라든가 적토라든가 동생소나 녹소토 이런 등등의 이런 나무 흙들은 사실은 고비력이 없어요. 전혀 거름기가 없습니다. 그럼 거름기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정도는 물만 가지고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우리가 거름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산이나 이런 데 있는 나무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름을 보충해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거름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화분에서 키우는 분재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흙 자체가 보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름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해줘야 돼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용토에는 보비력이 없어도 성장하는 문제 없어요. 가능합니다. 또 거름기 주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니까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 거름 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또 하나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무에 따라서는 거름이 지나치게 많은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요, 너무 거름기가 너무 많으면 성장 속도가 많이 커지는데, 그런 만큼 이 피라든가 껍질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러운 맛이 안 나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거름기가 없는 땅에서 성장하는 소나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거칠거칠하게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용토에는 흙은 거름기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충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마사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대립인데 약 5에서 한 8mm 정도의 크기가 되겠고, 이게 중립 약 한 3에서 5mm 정도, 그 다음에 이건 소립, 이거는 한 2에서 3m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 같은 경우는 주로 대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쓰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화분 바닥에 한 20% 정도 깔아서 입자가 크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 대작이라든가 중품의 바닥에 깔 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 같은 경우는 대작의 그 우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경우는 대립을 살짝 깔고 중립을 가운데 집중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소립 까는 형태. 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립 같은 경우는 중품에서는 맨 위에 쪽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 중부터 위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만 가지고 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성은 우리나라의 그 화감암이 부서지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강물의 흙성분이라든가 씻겨 내려간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채로다가 쳐서 미진을 다 빼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대로 사용하면은 가루가 많이 있어서 화분 구멍을 메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크기라든가 나무를 물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다른 흙에 비해서 이 마사토는 통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즉 공기 소통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반면에 보수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즉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충해서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마사와 함께 현재 가장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조옥토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오는 흙인데, 이것은 보수력이 아주 뛰어난 그 흙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화렵수라든가 잡목류 키울 때는 이 조옥토의 비중을 좀 높게 해주면은 물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정도에는 거의 이 흙이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흙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부서지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좋은 점들도 많고 단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봐지고요. 이 물을 줬을 때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물이 줬을 때와 말랐을 때의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물 줄 때가 됐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사토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흙이 바로 이 저옥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흙은 그 동생사라고 하는 흙인데, 이것도 역시 그 일본에서 수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흙입니다. 이 흙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모래와 비슷합니다. 산에서 나오는 흙을 모래처럼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미진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마사토처럼 일본에서는 마사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생사를 우리나라의 마사 대용으로 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사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역시 통기성도 좋고 보수력도 아주 좋은 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급 나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동생사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요건 그 녹소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 일본에서 수입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흙입니다.
요 흙의 특성은 보수력이라든가 통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흙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흙 자체가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약산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무에서는 잘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쭉의 경우는 이 녹소토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다음에 보이는 흙은 슈가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수입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난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흙이 되는데, 분지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보수력과 통기성이 굉장히 좋고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물에 이렇게 주면은 찢겨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을 쓸 때는 화분에 중간 이하 쪽에다 넣고 위에는 마사로 다 덮어줘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부 부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주로 난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분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점차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이는 흙은 원예용 상토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꽃집이라든가 꽃을 관엽 키우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흙입니다. 분지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곱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이 안 되는데, 한 번 정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 흙이 보수력이라든가 통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삽목한다든가 씨앗을 파종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흙은 송이라고도 하고 화산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화산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흙인데, 이 흙의 특성은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보수력은 좀 떨어지는 흙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비롯해서 통기성이 많이 필요하는 나무에서는 이 흙을 쓰는 것이 그것도 바람직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흙입니다. 이 불을 줬을 때 흙이 또 이렇게 흙의 색깔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겉에 부분에다 이렇게 얹어서 물이 마르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전시에 출품되는 나무의 이 맨 위에 부분에 화장토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흙은 생명토라고 하는 흙인데 아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흙은 일반적으로 분지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흙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다만 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 석부장이나 분경 만들 때 식물을 돌 같은 데 붙이고 마감 처리하고 이끼를 입혀준다는 할 경우에 이 생명토를 사용합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이 흙 이외에도 부엽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산에 가면은 낙엽이 썩어서 된 흙이죠. 근데 이것도 분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루가에 있는 나무 흙은 분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부엽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부엽토의 특성은 거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볍기도 하고 좋아요. 그러나 너무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분 구멍을 메워서 물이 고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왜 유독 일본에서 생산된 흙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만큼 이 분지하고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식물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고, 시장이 또 좁기 때문에
거의 쓸만한 흙들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들을 사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흙은 어떤 흙을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 관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흙이 어떤 흙을 쓰느냐에 따라서 물주기 방법이 달라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력이 있는 흙도 있을 수 있고 통기성이 좋은 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물주기 방법이 달라져요. 그것들 꼭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화분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등분을 해서 이렇게 그 흙을 조금씩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바닥에 있는 거는 뭐 대개 한 20% 내외 이런 정도는 그 물 빠짐이 좋은 흙, 또 알갱이가 큰 흙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고 중간에는 이제 주로 뿌리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력과 통기성이 같이 확보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 맨 위에는 이제 거기는 그 아주 감상하는 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물 마름이 또 있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거기는 그 가늘 입자가 가늘고 보수력이 있는 그런 흙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용토의 굵기라든가 배합비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따라서는 물을 좋아하는 애도 있고 싫어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물을 줄 때 물을 싫어하는 애의 경우는 뭐 한 번 주고 좋아하는 애는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그러면은 그렇게마다 일일이 따로따로 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물을 줘야 될 경우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토를 다 바꿔서 조정을 해서 물을 싫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 좋은 그 흙을 많이 쓰고 또 물을 좋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보수력이 있는 물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흙을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한 번에 전체적으로 그냥 쫙 한 번만 주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지, 그거를 뭐 어떤 건 두 번 따로따로 주고 얘도 많이 주고 얘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이 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용토를 제대로 써야 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흙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분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종별로 물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나무마다 다 일일이 다 세세하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과습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강한 애들, 물이 많아도 좋은 애들, 팽나무라든가 또 이렇게 단풍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들, 외철쭉, 점작살나무 이런 나무들은 그 물이 많아도 좋고, 과습이 있으면 안 되는 나무, 과습이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은 꽃나무라든가 추목나무 이런 것들은 과습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조에 아주 또 약한 애들도 있어요. 건조하면 안 되는 애들, 아까 그 과습이 강한 애들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외철쭉이라든가 또 낙사홍, 대부분의 그 화렵수, 즉 잎이 커다란 나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나무, 해당, 석류 종류, 백일홍, 뒷동나무, 뭐 이런 등등, 느티나무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건조한 것은 오히려 건조에 강한 나무가 있어요. 이러는 거는 소나무라든가 금설, 흑나무, 이렇게 송백류가 좀 비교적
비교적 그래서 송병류가 이렇게, 그다음에 매화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나무들은 그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특히 소나무는 건조한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 뭐 주목이라든가 뭐 꽃나무라든가 명자, 이런 뭐 장수매, 백일홍, 뭐 짜기, 외철쭉, 여름나무라든가 소사, 담쟁이, 느티나무, 평나무, 모가나무 같은 경우, 박사롱, 이것도 굉장히 물을 좋아하죠. 액사과, 홍자단, 참빗살나무, 보리수,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많이 좋아하는 나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보통인 경우가 되게 이제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매화 이런 나무들이 해당이 되겠고,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애들, 물을 적게 필요로 하는 애들은 향나무라든가 감나무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또 물을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따라서 흙을 배합하는 비율이 좀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그 보수력이 강한 흙을 많이 쓰면 좋겠고, 그 반면에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통기성이 좋은 그런 흙을 많이 쓰면 좋겠죠. 그런 것들 염두에 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어떤 개인의 경험치에 의해서, 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더라, 뭐 이렇게 그러는 정도가 있지, 정확한 통계적 것도 수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일본에는 좀 그런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자료와 또 제 경험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화렵수의 경우, 또 물을 많이 좋아하는 수종, 이런 경우는 저옥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7 내지 8 정도 저옥토를 사용하고, 마사토, 우리가 이제 마사토를 한 2, 3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송이라고 있는데, 송이 같은 경우는 화산석이에요. 화산석을 조금 일부 좀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옥토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침엽수,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 물을 좋아하지 않는 수종의 경우는 저옥토를 비중을 좀 낮춥니다. 그래서 요거 뭐 한 5 정도, 여기는 뭐 적어놓기는 5, 6 정도 됐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 이하로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옥토의 비중보다는 마사토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거, 마사토나 아니면 송이 비중을 좀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옥토는 요거보다는 지금 적어놓기는 5, 6 정도로 적어보는데, 제가 경험으로는 3, 4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배양목의 경우는 오히려 이 물기가 적은 흙을 사용했을 때 자꾸 물길 찾아가서 움직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뿌리 발달을 위해서도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사용하고 저옥토의 비중을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공기를 좋아하는 수종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사토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도 좋아요. 여기도 지금 5 정도로 들어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여도 상관없습니다. 저옥토라든가 송이 비중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근데 이것도 뭐 제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또 제 물주기 방식에 따라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토 배합 비율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수종, 저옥토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옥토의 비중을 좀 높여주는 거, 그게 좋겠고, 그래서 이런 백일홍이라든가 등나무, 물사리나무, 이게 동풀성 나무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물보다는 공기를 좋아하는 수종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마사토라든가 동생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주목이라든가 노박덩굴이라든가 뭐 소나무, 곰솔, 향나무, 노간주나무 이런 것들은 마사토의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한 6 정도, 6 정도로 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배양 상태에 따른 흙은 어린 나무고 아니면은 배양목인 경우가 이런 경우는 굵고 배수량이 좋은, 즉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렇지 않는 흙을 쓰는 게 좋겠다. 동성사라든가 마사의 비중을 높여 놓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늙은 노목이라든가 완성목 이런 경우에는 보수력이 또 상당히 있는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입자가 큰 알갱이보다는 가늘은 거, 보수성이 뛰어난 흙, 즉 저옥토이죠. 저옥토. 이 저옥토의 비중을 높여 놓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나무냐에 따라서 그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재에서는 팔방근이 중요한데, 이것을 팔방근을 하기 위해서는 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우선 첫 번째는 그 화분을 깊은 화분 쓰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낮고 폭이 넓은 화분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옆으로 퍼지겠죠. 우리가 옆으로 퍼져 나가야 팔방근도 발달이 되고 그런 것이죠. 땅속 깊이 있게 뿌리가 들어가게 되면 팔방근이 잘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화분을 쓰는 게 좋겠고, 팔방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처음 바닥에서부터 저옥토 단용을 쓰는 것도 괜찮다. 단용을 쓰는 것도 그렇게 해주면은 오히려 팔방근 배양하는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흙을 쓰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재 용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흙과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분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식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시거나 또 주변에서 흔히 쉽게 배우고 익힐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무 기르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또 나아가 분재와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명인 우수리의 분재 교실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자세한 참여 방법을 남겨놓고자 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봄의 기운이 가득하시고 분재와 함께 생활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보다 나은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